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앙금이라는 말들은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과학 교과에서는요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앙금을 사용하거든요. 우리 일상에 사용하는 앙금부터 해서 과학에서 앙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번 시간은 우리 앙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친구들 겨울철에 좋아하는 간식 뭐 있어요? 쌤은요 뭐니 해도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에 요즘에 너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서요 선택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 팥 앙금이 들어있는 붕어빵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팥 앙금은요 팥을 이용해서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를 팥앙금이라고 해요. 설탕 같은 건 물에 녹지만 팥앙금은 녹지 않거든요. 이럴 때 우린 앙금이라는 말을 써요. 또요, 우리 친구 지금 이렇게 다퉜나 봐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때요, 친구들이랑 싸우고 났을 때 마음이 쉽게 풀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앙금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쉽게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앙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요. 이처럼 앙금이라는 것은 잘 녹아나가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는데요. 과학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과학에서 말하는 앙금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앙금이에요. 앙금이란 서로 다른 물질들을 섞었을 때 형성된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앙금의 형성을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요 AB라는 것을 물에 녹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CD라는 것을 녹여서요.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AB를 넣으면요 A가 플러스 양이온, B가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녹아 있었대요. 그리고 CD라는 걸 물에 놓으니까 이렇게 C 플러스 양이온과 D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있더랍니다. 그때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의 수용액을요 이렇게 섞어봐요. 그때 여기 있는 A 플러스란 양이온은 내가 항상 함께 있던 B라는 음이온이 궁금하지 않고요. 상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D, 이 음이온이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B 마이너스 음이온은요. 상대방 쪽에 있는 C 플러스 양이온이 궁금해요. 그렇게 궁금해서 반응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A하고 D는요. 손을 꽉 붙잡아서 녹아있지 않고 덩어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앙금이 형성되었다라고 하고요. 여기 B-C 플러스는요. 잘 보니까 에이 별로 관심이 없네요. 이렇게 녹아있기도 해요. 그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들을 섞었더니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이 생겼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앙금이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같은 앙금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생활 속의 이용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돗물을 틀었을 때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걸 알고 있나요? 그것은 물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염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염소를 가지고 물을 소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소독을 하고 나면 나의 목적은 소독이었지만 그 이후에 염소 성분들이 조금 물에 녹아있기도 해요. 그때 나는 이 염소 성분 때문에 피부가 좀 간질간질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염소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요.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요. 이런 염소 성분들이 물에 녹아서 염화이온을 형성할 때 그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곳에다가 은이온을 집어넣게 되면요. 흰색의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수도꼭지를 딱 열어서 물을 콸콸콸콸 이렇게 비커에 받을 거라고요. 이렇게 비커에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은이온을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럼 우린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하, 이 안에는 염화이온이 들어있지 않구나 라고요. 그런데 은이온을 집어넣었더니만 흰색으로 이렇게 뿌옇게 무언가 생성돼요. 그럼 여긴 아직 염화이온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린 생활 속에서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이온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 실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석회수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회수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석회수 하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석회수가 이산화탄소 기체와 만나게 되면 이것이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사실상으로 이야기하면요. 흰색의 앙금이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이 석회수 안에는요. 칼슘 이온이 들어있거든요. 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칼슘 이온은 탄산 이온과 반응하게 되면요. 탄산칼슘이라는 흰색의 앙금을 형성하게 됩니다. 석회수 속에 칼슘 이온 들어있는데요. 내가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가 탄산이온으로 바뀌게 되고 이 탄산이온이 석회수 속의 칼슘 이온과 만나게 되면 이런 탄산칼슘의 흰색 앙금이 형성되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상 석회수 뿌옇게 흐려지는 거 이산화탄소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앙금이 있었다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자, 이처럼 우리는 앙금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앙금은 지금 이야기 드린 것 이외에도요. 교과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교과서 속에는 어디에 앙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제시가 될 겁니다. 자,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 수용액 속에 어떤 이온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온에 대한 얘기, 앙금에 대한 얘기 같이 엮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더불어 생활 속에서 공장 폐수 속에 중금속이 아직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는지 그들을 판단할 때도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폐수에 황화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황화나트륨 속에 있는 황화이온과 이렇게 납이온이 반응을 해서요. 검은색 앙금인 황화납이라는 앙금이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이때도 앙금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 석회수 반응처럼 호흡결과 발생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확인할 때 석회수를 이용할 수 있고 석회수에 이산화탄소 넣으면 뿌옇게 흐려지는 거 앙금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일 때에도 앙금 이야기 됩니다. 자, 이처럼 앙금은요 여러 단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앙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체크예요. 어떤 단어 들어갈지 충분히 아시겠죠?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형성된 물에 녹지 않는 물질, 이를 우리는 앙금이라고 한다는 이야기 정리하면서 앙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금이에요. 자, 앙금은요,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생활 속에서는요, 마음속에 쌓인 앙금 같은 것들도 이야기한다고 했었지요. 자, 다양하게 이용되는 그 앙금에 대한 표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앙금 어디 쓰이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